안녕하세요. 북스용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명나라 시대 때 당쟁 관련된 내용을 이제, 쭉 얘기해 볼까 합니다. 자, 신동기 몇 페이지 펴보냐면 557페이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에서 이제 기출문제 나왔던 거는, 거의 없어요. 독립당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에 좀 물어봤죠. 사지선단. 그 이후에는 별로 물어본 거 없어. 그 뒤에 이제 뭐 상세니 강세니 하면서 하는 거는 이제 사회사 관련된 내용이고요. 근데 요 부분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딱딱 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게 채점하기가 되게 좋은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나올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음. 자, 명대 당제의 특징은 송대처럼 국가의 주요 정책에 대한 찬반을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사소한 문제, 그러니까 이제 사만이라든지 뭐 국보 문제라든지 뒤에 얘기했지만 가지고 시비를 가지는 것이다. 자, 이런 와중에 전쟁이 치열하게 전개된 것이 어리석은 황제가 자신의 잘못된 뜻을 간추하려는 부당한 생각을 요구하면서 이를 둘러싸고 신하들 간의 어떤 두 파가 갈라져 싸우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이제 명나라기 중후기 때부터 등장한 요 황제 측근의 궁중파, 이 내각파와 여기 내각파와 이제 한간이 연결돼 있고 또 내각파 안에서도 자기끼리 또 뭐냐면 이합집산 해갖고 파벌로 또 나눠져 있어요. 예. 그리고 정의를 내세운 반내각파, 이 독립파가 그것이다. 자, 특히 명대 당쟁이 격화된 것은 어린 황제와 앙군의 등극을 뽑을 수 있다. 앙군이라가 어리석은 황제죠. 자, 그 대표적인 이제 앙군의 이제 정형이 그 뒤에 이제 언급한 신종, 이 관련된 내용이죠. 만력제. 그래서 이 앙군을 둘러싼 한간세의 정치 농단과 이에 맞서 반한간 세력 간의 치열한 정쟁이 결국 당쟁이 격화되었다. 자, 어리석은 황제대에는 항상 간신과 한간이 도살리고 있고 결국 당쟁은 간신과 한간 세력들이 득세하면서 불의 세력이 정권을 농단하는 것이 뭐냐면 당쟁의 특색이라 할 수 있다. 불이라는 것은 이제 그 앞에 있는 요 예들을 얘기하고 여기에서 의롭게 이제 정의를 내세운 거는 독립파들인데 이 독립파들도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도 어떤 유교적인 어떤 성리학적 가치관에 따라서 정의를 내세웠지만 얘네들이 비판한 건 되게 잘하는데 그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당시 사회경제적 그 변화나 그다음 명나라의 어떤 공격, 아니 명나라 청나라 공격 등등에서 현실적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그냥 비판만 하고 기존에 있던 걸 떼어 부시고 그 정도밖에 안 됐다 그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사만의가 당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때 이제 아니라는 걸 이제 볼 텐데 보통 중국에서 아니라는 것은 사건을 얘기해요. 사건. 세 가지 사건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근현대에 들어가면 교안이라고 하잖아요. 보통 교안. 예. 그래서 이때 아니라는 건 교회와 관련된 사건이라는 뜻이죠. 예, 요 정도 좀 기본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명대 후기의 당쟁은 사망과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자, 안이라는 건 사건이라는 뜻이고 암이라는 세 가지 사건을 말한다. 그래서 어떤 사건이냐 하면 정격, 홍안, 이궁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요 밑에 자세한 설명이 있는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신종 때의 조정의 부녀는 항태적 책봉, 보통 항태적 책봉을 뭐라고 하냐 국본이라고 하죠. 국본. 국본을 세우는 걸 이제 항태적 책봉 문제라고 이제 하는데, 자, 그래서 이 국본 문제에서 시작되었다. 본래 신종에게는, 이게 정비가 있죠, 신종도. 근데 정비에서 아들이 없었어.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 후궁의 자식들이 이제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후궁의 자식 중에 제일 그 뭐냐면, 첫째가 상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적자가 없으면 장자라도 돼야 되겠죠. 그래서 주상락이 그 뭐냐면, 황제가 되려, 그 태자로 책봉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제 그 만력 14년에 총애하는 정기비가 아들 상순을 낳았어요. 주상락을 낳으니까 이게 이제 그 주상락을 이제 뭐냐면 주상락이 된다. 주상순을 낳으니까 요 상순을 책봉하고 싶은 거야. 근데 명분이 안 되잖아요. 여기 애가 장남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걸 둘러싸고 장남을 빨리 태자로 책봉해야 된다라는 주장은 고영성. 이 고영성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던 사람인데 독립파의 수장이죠. 이름 정도 외워두시고요. 자, 그래서 고용성 등 정의파 관료들, 그러니까 반내각파와 태자 책봉을 서둘 것이 없다는 내각파의 어떤 대립이 격화되었다. 이 국부 문제로. 이게 우리나라하고도 또 연결돼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이때 선조도 좀 비슷하죠. 선조의 정비에 그 아들이 없고 후궁들만 아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선조 입장할 때는 이제 신성군을 이제 아들로 이제 그 세자로 책봉하고 싶은데 명분이 없는 거야. 이게 얘가 첫째가 아니다 보니까 그때 첫째가 뭐 임해군 그다음에 뭐 강해군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 그러다가 임해군 너무 이제 그 난폭하니까 제거하고 강해군을 이제 일단은 임진왜란 때 임명했잖아. 그 서울을 바로 이제 공격 직전에 왜군들이요. 그래갖고 했는데 강해군을 이제 세자책봉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이 세자책봉을 그 당시 이제 명나라 조정에서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강해군은 신호서가 아니라 강해군의 능력을 상당히 명나라에서 높게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이 분주 활동을 통해서 많이 했잖아요. 자, 근데 이 강해군 자체가 뭐냐면 그 뭐예요? 그러니까 태자도 그러니까 그러니까 적자도 아니고 장자도 아니잖아. 적자도 아니고 장자도. 근데 만약에 강해군을 이제 뭐냐면 세자도 이제 식봉을 할 경우에는 요게 문제가 생기겠죠. 그 만력제가 요 두 번, 주상순을 이제 자기 태자 임명하고 싶은데 지금 적자가 그 첫째가 아니기 때문에 장자가 아니기 때문에 임명을 안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걸 이제 허용할 경우에 예부에서 허용할 경우에는 여기 황제 입장 때는 이게 선례가 돼서 그럼 얘를 임명할 수도 있잖아 태자도. 그러니까 이제 그 예부에서 그 강해군의 이제 세자 책봉을 뭐냐면 믿었던 거죠. 그러니까 주 실무적 업무는 예부에서 보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 당시 선조가 너는 그 뭐냐 적자도 아니고 장자도 아닌데 무슨 권한이냐 막 욕을 하면서 너 명나라부터 또 세자 책봉도 받지 못했냐 하면서 구박을 줬잖아.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강해군이 이제 상당히 이제 컴플렉스로 작용돼서 나중에 자기 이제 형이라든지 영창대군도 죽이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걸 나타났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나라하고 좀 연결돼 있어요. 강해군 세자책봉하고 요게 세자책봉을 해버리면 잘못하면 얘도 세자책봉을 할 수 있다는 논리를 그 신종이한테 마련해주 신종이 만들기 신종에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됐던 건데 자 뭐 시험 문제는 안 나올 텐데 뭐 하여튼 넘어갈게요. 자 신종은 만력 29년에 할 수 없이 독립파의 주장을 받아들여 잘 원하진 않았지만 이 뭐냐면 장남이었던 항태자 상락을 항태자 책봉했죠. 원래 마음속으로는 상순을 책봉하고 싶지만 이 항제가도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책봉을 했던 거고 자 이때부터 사만이 등장하죠. 그래서 이제 사만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만력 43년에 개한이 몽둥이를 들고 항태장을 궁에 침투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이걸 정교각이라고 해요. 정교각. 예. 그래서 이 몽둥이 들었다 해갖고 이제 그런 것 같은데 자, 이 사건 둘러싸고 독립파는 철저하게 조사 후 주동자의 엄벌 철거를 주장했다. 항제는 비독립파의 주장대로 단순 사건을 처리해서 오히려 독립파를 제거했고요. 자, 신종이 58세에 죽고 태자가 이제 즉위했는데 이 사람이 태창제야. 근데 이 태창제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몸이 좀 약했나 봐요. 그러니까 홍로실성이었던 이가작이라는 사람이 붉은 한약을 갖다 바쳤는데 곡 사망했어. 그게 둘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 자 등극한 지 1개월 만에 이게 이제 황제가 그냥 붉은 한약 먹고 죽었단 말이야. 이게 홍한아니야.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등장했던 사람이 강종의 장자였던 시종인데 이종이 상당히 안군 중에 한 안군이었거든요. 나중에 위충원하고 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16세의 소년으로 황제에 즉위하니 그는 명일대 안군이었다. 시종은 유명인 이선신이라는 여관이 한간 위충원과 공모하여 권력을 독점하고 하려고 했고 아니 다시 읽을게요. 시종이 유명했던 이선신이라는 여관이 한간 위충원과 공모하여 권력을 독점하려고 황제와 함께 권총궁을 통보했다. 자, 독립파 관료들은 이들의 동거를 반대했으나 황제는 이선신에게 함께 생활을 강력히 원했다. 일종의 가스라이트는 이제 당했던 것입니다, 황제가. 자, 그래서 독립파 관료가 어쩔 수 없이 이 씨를 벌궁 옮겨서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됐는데 이걸 궁을 옮겼다 해서 이궁왕이라고 했죠. 예. 그래서 이 당시 황태자의 책봉을 주장했던 독립당이 득세했는데 비독립당과 정치정반을 이렇게 거쳐서 예리하게 대립하고 논쟁했다. 자, 이와 같이 사만. 사만은 아까 정교, 홍한, 이궁을 얘기해요.
요거 쓰다보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암기해 두시고요. 자, 그래서 모든 사소한 도발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나 만력 시대 이래에 조정대신 간의 어떤 대립과 분쟁이 계속되어 왔으므로 사건 처리에 항제를 등에 업고 대의 명분을 앞세우고 파당을 갈려 치열한 당쟁으로 몰고 가서 결국 명예 멸망이 자초했다. 자, 이런 와중에 시종은 한간 위충원에게 정산을 모두 맡기니 정치는 극도 물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당의 사회개혁 운동을 볼게요. 자, 독립당은 이제 앞에서 그 얘기한 고영선이라는 사람이 그 자기 고향에 가서 이제 독립선언을 세우고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그 정치 세력이 독립당이라고 해요. 예, 독립당들은 주로 이제 강남 신사층으로 이제 이렇게 그 구성이 되는데 이들의 이제 주장 내용은 분권 공치를 내세웠죠. 분권 공치는 공치주의라고 보시면 돼요. 황제가 독단으로 정치하지 말고 이걸 이제 뭐냐 신하들과 같이 사대부와 같이 통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분권 공치라는 군주관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자, 장거령이 죽고 신종의 친정이 시작되는 만력시대 중기 이후 신종은 정치를 무시하고 사치에 빠져서 정치 체제는 극도 혼란에 빠져들었다. 그 위에 전란이 계속되면서 그 당시 만력 3대 원정이 있거든요.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재정이 악화되니 이를 만회하기 위해서 조세를 크게 이제 올리고 반동 정치가 계속되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세금을 많이 걷는 과정에서 상세나 강세를 이제 많이 이제 거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이제 사회훈련 속에서 정치 상황을 비판하는 격렬한 이제 정치 투쟁이 독립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는데, 자, 그때 독립당 지도자가 됐던 것이 고현성이라는 사람이야. 요 사람 이제 이름 정도 외워두세요. 고현성. 예. 그리고 강소성 무속경 그 출신으로 항태자 책봉 문제로 국뽕 문제죠. 그래서 이제 항태자 책봉 문제로 신종의 노여움을 받아 그 만력 30년에 간직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갔다. 그는 송의 명의였던 양씨가 되었던 독립소원을 재건하고요. 그래서 그 명칭을 따서 이제 독립파가 이제 형성이 됐던 거고, 자, 동지였던 조남성, 추운포, 고방용과 함께 한국 연구를 몰두하면서 강학 활동을 하니 이걸 독립운동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독립성 같은 서원들이 일종의 정치적 기반이 된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여론이 형성돼서 이 독립성원을 이제 출신의 관료들 통해서 중앙 관료를 통해서 또 중앙으로 올라와서 또 거기서 공론이 형성되는 그런 구조였어요. 예. 그리고 이 공론을 바탕으로 해서 또 당파가 형성되는 그런 건데 약간 이제 뭐냐면 조선시대 때 이제 서원의 역할하고 좀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독립당은 정치적 혼란과 불안한 사회를 바로잡으려고 개혁운동을 끊임없이 전개한 한편 신중 때 퇴자 책봉 문제, 국뽕 문제죠. 사안의 처리 등 현실적으로 황제의 뜻을 거역하는 민감한 정치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 자, 독립운동은 좁은 의미에서 한간의 전해인 내각 집권파의 파벌적인 정치의 반대 운동을 펼쳤고 넓게는 이갑제 붕괴 과정에 초래된 사회경제 체제 위기를 둘러싼 정치 투쟁으로서 이론적인 황제 정제 배대 체제를 반대하고 분권 공치적인 군주주의를 이제 후방했다. 그래서 내각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황제 정제 지배 체제를 강조한 반면에 독립파들은 이들을 강조했다는 거죠. 얘는 또 밑에는 사회 경제적 배경도 있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인제 상품화 배경제가 발달됐잖아요. 근데 주로 이제 발달된 지역이 강남이죠. 강남. 근데 강남의 그 경제가 발달되니까 그 당시에 인제 수탈 대상도 주로 강남이었어요. 예. 그래서 그 앞에 그 누구야 장거정 있죠. 장거정도 세금을 부과할 때 강남을 이제 주로 이제 해 가지고 부과를 했고 참고로 장거정은 그 강남 출신이 아니라 상서동 출신이야, 이 사람은요. 예. 자,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신사들 중심으로 해 갖고 이 중앙 정부의 어떤 세금 징수, 가혹한 세금 징수에 대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이게 강남 진주 그 신사들뿐만 아니라 그 강남의 인들들 모든 평민들이나 모든 사람들도 계층 이상으로 다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인제 이런 것들 원인을 찾다 보니까 이게 이제 황제가 그 황제 주변에 있는 이제 내각들이 뭐냐면
자신의 권력을 이제 바탕으로 해 갖고 '우리 뜯어먹는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당연히 이걸 반대하기 위해서 견제하기 위해서 주장했던 것이 분권 공치적 군주주의. '너가 혼자 독재다 정치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논의해서 하자.' 그런 논리예요. 그래서 이때 인제 강남을 중심으로 이 독립파들이 형성됐다는 걸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 독립당들이 상당히 비판은 되게 잘해요. 근데 그들이 그 생각하는 그 기준과 정의와 그리고 그거에 따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죠.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성리학적 가치관에 대해서 대단히 비탄적이고 도덕주의적 어떤 것을 내세웠다. 근데 약간 이제 조선시대 때 뭐냐면 그 성리학자들하고 이제 연결시켜서 이제 보시면 돼요. 송시열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생각하는 어떤 비탄적 도덕주의, 성리학적인 어떤 가치 판단에 따라서 이런 이제 그 내각파들 장거적 정치에 대해서 많이 비판하지만 그에 대한 이제 대안을 제시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인제 문제점이죠. 그래서 독립당의 이제 비탄적 도덕주의는 당쟁을 인제 뭐냐면 일종의 격화시켜서 결과적으로 명나라의 멸망을 초래시키는 비난을 면할 리 없다. 오늘날 약간 PC주의하고 좀 비슷한 그런 이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거정의 개혁 정치에 대해 독립파는 아무런 대안 없이 이를 반대함으로써 현실적인 난제를 외면한 이상주의적 개혁 주장이 갖는 모습을 드러나게 되었다. 독립파가 대체로 유교적 도덕주의를 바탕으로 하는 데 반해서 비독립파는 그냥 사적인 정실주의 를 이제 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응했다. 결국 시종의 암호화 어디서건가 한간 위충어, 그다음에 시종이 집권할 때 위충언이 상당히 그 날뛰었거든요, 이 시기 때.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공포 정치로 독립파는 축출되고 핵심 인물은 주살되고 조정은 한간파 1세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강과 연결되어 있는 내각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충어는 그 옆에 밑에 있죠. 그 관련된 내용은 저번에 읽었으니까 이제 넘어갈게요. 자, 중앙에서 이제 독립당 활동이 탄압하는 뭐냐, 강남을 중심으로 새로운 제야 세력들이 이제 정치 활동이 시작됐는데 이걸 복사 운동이라고요. 이 복사는 유교적 도덕적 실천을 내세운 서원과 달리 고학 부흥 운동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래서 복사 운동을 추진했던 사람들은 그 밑에도 있지만 독립당보다는 좀 아래에 있는 하급 신사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제 과거 시험을 보다 보니까 그 주로 과거와 관련된 이제 그 모임을 많이 하죠. 거기에서 인제 뭐 우리식으로 따지면 이제 스토리 같은 걸 조직하고 과거 시험을 준비하고, 근데 과거 시험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뭐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같은 걸 논의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반정부적 성격을 띠게 돼요. 특히 강남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 그런 것들이 더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단순한 이제 학문적인 어떤 시험 준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이었지만 점점 이제 뭐냐면 정치 조직화가 돼 버리는 그런 인제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전에 있었던 이제 그 독립운동을 계승하게 또 되죠. 이 강남이라는 어떤 특수한 상황을 이렇게 바탕으로. 자, 그래서 이 복서운동이 나는데 요거 보겠습니다.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독서인들이 모여서 문장을 발표하면서 과거 시험 답안을 출판하면서 그다음에 문인들이 연합해서 결사를 이루고 정치색을 띠게 되었다. 그러니까 독립당은 관료 조직이기 때문에 한간 및 한간파 관료들의 집중적인 공격과 탄압을 받았으나 복사라는 것은 인제 민간에서 조직한 사람들이잖아요. 또 낮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신분적으로 좀 상대적으로. 그리고 하여튼 절대 다수로서 문장 연구로서 명분을 내걸고 공정한 사를 결성하여 통일된 집단을 취하면서 강남 지방의 중심으로 독립의 어떤 정치 운동을 계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명나라 멸망 후에 이 복사운동 멤버들은 청일 중국 지배에 대해서 끊임없이 저항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이제 저항운동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자 향리에 돌아가면서 항공 연구와 제자 교육을 이제 전념해서 전일시켰다.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후에 인제 그 명나라의 그 후속 정권인 낭명 정권 안에서도 똑같은 문제를 드는 게, 이 낭명 정권 안에 이 강남에서 인제 주로 인제 바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독립운동 했던 사람, 복사운동 했던 사람들 그 후계자들이 쭉 낭명 정권 안에서도 이 독립파들을 형성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도 또 뭐냐면 또 내각파들이 있어. 한강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요 안에서도 낭명 정권 안에서도 계속 당쟁이 일어나요. 예, 정신 못 차렸던 거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해서 독립운동과 복사운동, 그 명나라 당쟁 관련된 내용을 동기에서 한번 찾아봤고요. 자, 한예종에서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자, 네, 항해준 관련된 내용에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에서 그 독립당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찾아서 볼게요. 요게 뒤에 있는 뭐 사회경제사하고 또 연결돼 있는데 여기서 이제 요 정치사 부분만 이제 좀 국한돼서 볼게요. 자, 여기 보면 몇 페이지 펴보시면요. 일단은 이게 몇 페이지야? 250 페이지 마지막 줄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황제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부여된 상태에서 한강과 내각이 황제의 비호에 대해 세력 다툼을 하면서 중앙에 비대한 권한을 행사하자 이에 대한 강남의 신사들의 반발이 독립당과 복사의 활동으로 결집되어 나타났다. 그래서 복사 관련된 내용이 있죠. 앞에 했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정리삼아. 자, 명망의 대표적인 문인들이 의 결사로 관리를 많이 배출했으나 독립당과 달리 관료보다는 인간화하지 않는 하층 지식인들이 많았다. 그래서 복사의 구성원들이 지방의 지도층으로서 정치 활동을 하기도 하고 독립당의 자손들과 연합해 한간당을 공격하기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독립당은 장거정의 사고, 만력제 항태자 체포 문제를 주된 어, 쟁점으로 당쟁을 벌이다가 사직하고 개항한 정직 관리였던 고용성이 무속에서 이제 중건한 독립선언이 그 명칭이 유래됐다. 즉 강남 신사들이 독립선언을 중심으로 결집되어 중앙 정치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면서 이들이 독립당이라고 불렸다. 자, 이러한 이제 불법적인 가정주군 등 모순이 많이 드러내고 있는 근데 한간의 강업세와 상업세 징수를 강력하게 반대했다. 자, 요게 인제 강세, 상세 이렇게 있는데 이거 강세하라고 하죠. 요것 때문에 일어난 이제 것을 여러 가지 문제점이 강세하라고 인제 있는데 주로 한관들이 인제 관련된 거고 요게 이제 예전에 한번 시험문제 나왔죠. 요 부분은 이제 그 명나라 때 사회사 할 때 좀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독립당의 강업세, 상업세 반대는 지방, 그러니까 강남의 이제 부를 상업을 발달해서 얻은 부를 중앙에 과도하게 빼앗아 가는데 어떤 저항이었고 지방 중소상공인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 그 강남 민중들의 또 이익을 또 대변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강남 신사에 탄압하는 과정에서 이 민중들도 강남 신사를 이제 편을 들게 돼요. 예. 그게 이제 개독의 변화를 통해서 잘 나타나는데 요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독립당 인사들은 중소상공업자 출신이 많았다. 그래서 중앙의 독립단계 관리들이 말기부터 청계 초기 사이에 복잡한 당쟁의 와중에서 독립당에 대한 반대하는 여러 파벌과의 각축전에서 세력의 북침을 거듭했다. 그래서 청계제 초기에는 한때 득세하기도 했지만 청계제 신임을 얻고 있던 한강 위충원과 비독립파 세력들이 결탁하면서 독립당은 대타를 받았다. 그냥 독립선언은 폐쇄되고 주요 지도자들은 거의 다 옥사하거나 자살했다. 자, 독립당의 탄압에 반발해 소주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민주의 움직임이 개독의 변이 있어요. 자, 요 개독의 변은 뭐냐면 그 당시 강남 신사들과 그러니까 독립당에 탄압받던 강남 신사들과 강남의 민중들이 결합되는 그런 이제 역할 어떤 계기가 그러니까 어떤 걸 잘 보여주는 강남 신사들과 강남 민중들이 결합되는 걸 잘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 요 개독의 변이거든요.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은 그 강자중 국사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자세한 내용은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강자중 국사 읽어보시고요. 그럼 개독의 변 관련된 내용을 좀 여기에서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자세한 내용은 강제 중국사에 있지만 강제 중국사까지 읽기는 좀 이제 시성비가 떨어지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사건의 개요나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살펴볼게요. 예. 자, 요 개독의 변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1626년에 한간 위충원의 전해에 맞서서 독립을 지지했던 백성들이 일어난 대표 민중 항쟁을 얘기한 거죠.
사건의 발달을 보면 그 당시 이제 독립파 지도자의 한 명이었던 주수창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제 위충을 잘못 비판했다가 파직을 당했어요. 그래서 고향의 수조, 소주에 응거하고 있었는데 1626년에 위충원이 이 주수창을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비밀 경찰에 보내서 체포하는 명령을 했고 그때 금이가 이제 수조에 도착해서 주수창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당시 시민들이 그걸 보고 분노를 난 거야. 그럼 왜 개독의 변이냐 하면 그때 이제 그 황제의 명령, 칙서를 읽어주는 절차가 있어요. 그러면 딱 한간이 읽어주면 이게 이제 한간이 읽어준다고 하지만 한간이 아니라 대신 황제의 이름을 이제 읽어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신하가 그 밑에서 이제 딱 엎드려가지고 그걸 듣는 그런 의식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요걸 이제 보고 있었던, 이 개독 의식을 보고 있었던, 그 당시 이제 민중들이 폭발돼 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궁중에 이제 뭐 속에서 안이나 양념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앞장서 갖고 저항을 이끌었고, 그래서 그 당시 이 개독을 있는 그 뭐 관리들 써내자. 그래서 이걸 개독의 변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때 이제, 그의 저항 결과 금이 관료 한 명이 맞아 죽는 등 사태가 커지고, 강군이 이제 무력 지점을 통해서 시위를 끝나고 말았다. 예. 그래서 주수창은 나중에 베이징 압송돼서 이제 옥중에 공원으로 사망했지만 또 요도 이제 5명 주도한 사람 또 처형당했죠. 자,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이 사건을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강남 신사들이 이제 했던 그런 그와 그 당시 위치원 간의 갈등은 정치적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하고는 입장 올 때는 물론 이제 분노는 느낄 수 있지만 자기 목숨을 걸고 이렇게 뭐냐면 앞장설 필요는 없죠. 예, 자기가 문제하고 직접적인 상관없지만, 근데 이걸 분노를 느끼고 이제 직접적으로 나섰다는 거는 그 당시에 이제 그 뭐냐면 위충원 정권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한간 정권들이 얼마나 강남을 수탈했나. 예, 이제 수탈 때문에 한강과 그 중앙정부의 반감이 민중 속에 저변에 깔려 있었고, 이게 이제 뭐냐면 이 개독 의식이 일종의 트리거 역할을 한 거죠. 그러면서 폭발돼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 말은 강남 신사들이 이런 강남 민중들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대응해갖고 그 당시 그 위충과 같은 한간파에 대항했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 민중들이 이거에 동감을 해주고 같이 협력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개독의 변호에 관련된 자세한 이제 사회적 의미, 정치 경제적 의미는 그 강자중 국사에 있거든요. 그거 한번 찾아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그 개독일변 관련된 내용, 사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앞서 갔던 이제 그때 죽었던 그 오임 노지명이라고 이제 있죠. 그 민중수에 이제 항쟁했던 그 5명 있죠.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인데 요 사건 내용이 이제 개독의 변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좀 볼게요. 자, 그래서 이런 개독의 변에서 볼 수 있듯이 독립당은 상당히 강남 지역의 이제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그러나 이제 독립당과 비독립파의 당계는 한간 위충의 권력을 강화시켜주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렇다는 거죠. 독립당 입장 때는. 자, 청계자가 죽은 후에 위충원과 한간파의 탄압이 주요해 독립당의 명예가 회복됐으나 다시 결속해 세력화된 기회를 잡지 못했다. 청계자가 죽고 이제 등장한 사람은 숭정제라는 한계야. 그래서 숭령제는 상당히 명민한 한계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등장하자마자 그 위치원과 그 일당들을 이제 때려잡기 시작하죠. 예. 그리고 나서는 없애긴 했는데 이미 이제 명나라는 거의 쓰러진 만큼 쓰러졌죠. 예, 안으로는 이제 이자성 같은 농민반란이 나오고 밖으로는 이제 청나라가 계속 공격해 들어오고 그러니까 매우 외환인 시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이 사람이 노력을 하려고 해도 잘 안 됐죠. 예. 아무리 개인이 뛰어나도 이게 사회 경제적으로나 이제 정치적으로 환경상 도저히 이제 그걸 극복할 만큼 이제 상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 황제가 이제 열심히 노력해도 잘 안 됐다. 예.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자, 안으로 이제 비독립파 내각이 한간을 어, 군의 파견에 군의 지휘권을 침해하고 부정을 장애하여 그 당시 민중대 수탈이 강화되고 농민반이 확대되고요. 밖으로는 이제 만주적 위협이 육박하고 있는 위기 상황에서 복사가 추진했다. 자, 강남의 소장 신사들 중심으로 조직된 복사는 독립당을 계승해 한간파에 대항하는 정치 활동을 펼쳤다. 자, 복사는 장거장의 성원 탄압 이후에 문학을 논하고 과거 시점의 연말을 위해 다수 결성한 문사를 구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원이 아니라
요 문사를 중시해요. 왜냐면 서원을 만들 경우에 탄압을 받으니까 아마 그 밑에서 이제 문사를 이제 한다. 우리 스터디 조직을 하겠다. 근데 이 스터디 조직이 정치 조직화돼 버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의 마지막이었던 숭정제 때 활동했다. 전국적 2,000명이 여기에서 거의 대부분 이제 강남 출신이라고 보시면 돼요. 넘는 복사 동인들은 가구에도 높은 급제를 보였고 관계까지 파벌 형성해 중앙과 지방의 정치에 영향을 미쳤다. 처음에는 대대로 단순히 문장 토론 정도에 그쳤다가 차츰 이제 인물 평가나 뭐 사회 경제가 어떤 이것 중에 하면서 하잖아요. 그래서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강의하다가 제가 이제 뭐 지금 현실 뭐 정치, 사회, 경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후자가, 그러니까 이제 삼천포 빠지는 그 소리가 훨씬 더, 이제 복사운동의 주 내용이었다. 과거 시험 공부하는 것보다는. 자, 그래서 이들의 이제 여론 형성 과정이 상당히 이제 큰 영향력을 이제, 형성된데, 이 복사운동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방간 배척 운동 시작해서 지방간도 나왔고, 한간파 인물이 정계 복귀에도 저지되었다. 독립당의 주로 관료 집단 활동이 제한돼 있음에도 반해서 복사는 좀 낮은 신분들이죠. 하급 신사들. 그래서 지식인들 다수로서 이제 문장 연구를 뭐냐면 공정한 집단 행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이들은 어떤 정치적인 구속을 할 수 있는 관료 신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이제 운동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이 아니라 민간인이고 그러니까 오늘날 시민운동 같은 그런 운동을 펼쳤다. 이렇게 자유롭게. 자, 한때 복사는 자신들의 후원을 받은 내각을 성립시키기 위해 이 내각 안에서 독립당 인사를 복귀되고 한간에 대항해서 독립당 정책을 실현하는 노력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 내각도 후에 한간파 또 결탁해서 복사의 등을 돌렸다. 그리고 처음 한간이 정치 개입을 엄히 금하고자 했던 숭정제도 다시 한간을 기용했다. 예. 숭정제 말년에 또 이제 한간이 필요하니까 또 기용했고 숭정제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죠. 위충원 일당도 이제 제시고 관련된 한간색도 했지만 말년에 또 한간을 기용하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그리고 숭정제가 또 한간의 말을 듣고 그 당시 원숭왕 같은 사람들이 죽인 것도 이제 큰 범위 오주죠. 이 원숭왕이 그래도 영원성에서 버텨줬기 때문에 상해강의 직접적인 공격은 이제 좀 면할 수 있고 좀 그랬는데 산해강 북쪽의 영원성에 이제 지키는 원숭왕을 그냥 한강과 느르하치의 책동, 간첩죄를 만들려고 이제 뭐죠. 이거 자세히 설명 좀 복잡하니까 넘어갈게요. 하여튼 그런 것을 걸려서 승중제가 원숭아를 잡아서 책형에 처했죠. 책형. 그래가지고 그 당시 이제 원숭아를 이제 길거리에 딱 세우고 그게 이제 뭐 이렇게 목을 박고 손발을 다 못을 박아가지고 세워놓고는 하나하나 피부를 이제 긁어내는 그런 이제 형벌을 처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숭아의 처형은 상당히 순경제에 상당히 실책이었죠.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한간파와 이 비한간파 사이의 당쟁이 끊이지 않아. 가운데 명은 멸망하고 말았다. 멸망하고 말았다. 자, 독립당과 복사활동은 내각과 한간이라는 황제 정제권을 지탱해주는 사적 기구를 통해서 지나치게 비대한 중앙 권력 행사에 대한 권력의 분화가 관료사의 건전한 여론에 입각한 통치를 요구한 것이었다. 이거 다시 읽어볼게요. 그래서 독립당과 복사활동은 한간이나 황제 전제권을 지탱하는 사적인 기구를 통해서 어, 지나치게 비대한 중앙의 권력 행사에 대한 권력의 분할가.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공적인 라인을 통해서 정치하는 것보다는 비선을 통해서 이게 한간이나 사람이 이제 공적인 정치를 했던 사람이 아니라 황제의 어떤 개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선을 통해서 정치를 하려고 하고 그걸 또 황제권 행사하려고 했고 한간도 그 강력한 황제권을 뒤엎고 하고 거기에 이제 그걸 본 이제 많은 관료들이 또 한가운데 같은 경우는 짝짝꿍 해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 이런 이제 뭐냐면 비정상적인 정치 형태를 비판을 하려고 했고 그리고 성리학적 가치 입각에서 우리가 말하는 공론 정치 이런 것들을 내세웠고 분권 공주를 내세웠고 이런 것들을 이제 했던 것이 독립 복사 운동의 주요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물론 이제 그 밑바닥에는 이제 또 강남의 어떤 사회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이제 그날 중앙정부가 이제 한가한이나 이런 걸 통해서 세금을 강남 중심으로 뜯어내는 거에 대해서 반발 이런 것도 같이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이들 지역의 강남은 당시 경제적으로 가장 선진적 지역으로 이갑제체와 면직물, 견직물 같은 상품 생산이 가장 먼저 활발해진 거다. 요거는 이제 다시 나중에 얘기했지만 명나라 사회 경제사 연결돼 있죠. 명말 총초에 자본주의 맹하론에 입각해서 그 당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 강남이잖아요. 자, 이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자, 이들의 활동은 항촌의 신사가 해체되는 이갑제 기능을 대신해 자율적으로 질서를 유지하고 있던 강남의 상황을 중앙정치에 반영해 보려고 한다. 자, 그런 만큼 이달의 지향성 지방 분권적이다. 왜냐하면 중앙 권력의 수탈을 이제 막고 강남이 이제 뭐냐면 자립적으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지방 분권적인 측면이 강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명이 망한 뒤에도 그 당시 청조가 들어서자 강남 시설 대규모 탄압한 게 된 것은 이런 지방 분권적 성향의 일침을 가는 거다. 이건 나중에 좀 얘기했지만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이제 청나라가 강북 지역을 정복하기는 좀 수월했어요. 물론 강북 지역에도 신사 계층도 있고 저항도 있었지만 그냥 뭐냐면 상당히 순수하게 또 이제 항복을 했잖아요. 근데 강남에 들어오면서 이제 저항이 더 강도가 높았죠. 특히 강남 같은 경우에 예전부터 이제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도 있었고 나름대로 지방자치적인 어떤 분위기도 있었던 거고 거기에다가 이제 또 남명 정권이라는 존재가 있었죠. 그 남명 정권하고 강남 신사가 이제 결합되면서 상당히 저항적인 운동을 하게 되고 이때 이제 청조가 이 강남 신사들을 대규모 탄압하면서 결국에 남명 정권을 멸망을 시켰죠.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 강남 신사하고 청조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단으로 이제 좀 얘기했지만 뭐 주소환이나 이런 것들 일어났는데 순시제 때 이게 다 강남 신사를 이제 타겟으로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이제 청나라 초기 때 얘기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강남 신사를 무조건 탄압할 수 없겠죠. 그들이 이제 정치적, 사회적 영향이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과 이제 타협하는 방향으로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뒤에 그 청나라 역사할 때 좀 다시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신동계 관련된 내용을 이제 또 볼게요. 자, 명나라 후기의 농민반란 관련된 내용 볼게요. 자, 이 농민반란 관련된 내용도 강자중국사의 그 명나라 관련된 내용에서 나와 있어요. 자세히 나와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이제 그걸 다 볼 필요 없고 중요한 내용만 이제 여기 신동계나 여기 한의중 관련돼서 좀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 명나라 후기 때 농민반량은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이자선이 나는 두 번 언급된 것 같아. 이자선은. 그래서 우리가 명나라 청나라한테 멸망한 게 아니라 그 내부에서는 이자선에 의해서 멸망당한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자, 그러면 내용을 보겠습니다. 중국 역사상 농민 반란이 명대처럼 치열하게 전개된 시대도 드물었다. 예. 그래서 이제 주원장이 농민인데 이 주원장이 세운 명나라가 농민 출신 쓴 명나라가 농민 반란한테 멸망을 당했잖아요. 이것도 좀 역사의 아이러니는 한 건데 반란의 원인은 무엇보다 명후기에 계속해서 나이 어린 황제와 왕군이 등극하여 황제를 둘러싼 간신과 한간의 바로로 중앙정치는 물론 지방경중도 극도 부패한 데서 찾을 수 있다. 그래서 이 명나라 태조의 농민운동은 명나라는 태조의 농민운동을 건국했고 이자선의 농민 반란을 위해서 멸망한 왕조다. 그래서 명중기 이후에 크고 작은 반란이 계속되었고 이 가운데 이제 규모가 큰 농민 반란은 주로 영종과 무종 시대 때 집중됐다. 자, 이는 영종과 무종의 음란한 사생활과 함께 한간의 전쟁으로 나타나는데 한간들이 이제 이렇게 전쟁을 하면 중앙에서 전쟁하면 얘들이 이제 일종의 이걸 보고 또 파벌이 형성됐거나 권력이 이쪽에 있다 보니까 많은 관료도 이렇게 또 붙겠죠. 예. 그리고 중앙에서 이제 이렇게 권력을 잡은 한간파들이 자기 시종들, 자기 다른 그 무리들을 정치 세력들을 또 한 자리 주겠다고 지방 관료를 이렇게 파견해요. 그러면 이제 얘네들은 뇌물 바쳤으니까 본전을 뽑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가렴주구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농촌의 어떤 그 반발, 농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435년 성종이 사망하자 그 9살의 정통제가 예치겠다. 그래서 성종은 한강 왕진을 총애하니 그의 전행은 중앙을 물론 지방에 이르기까지 극도로 부패 정치에 반영했고요. 정통제 시대 때 농민 반란은 대표적인 난이 1448년에 복권 사연에 일어난 드문치의 난이야. 예. 그래서 이 난이 이제 전국적으로 반란이 휩쓰는데 이 드문친 관련된 내용이 이제 그 옆에 잠깐 한의중에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한의중에 보면
요 두문치의 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두문치의 난, 그 다음에 유육신의 난이 있는데 요게 좀 자세히 설명되어 있기 때문에 요걸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명중기 때 영조 때 통옥분의 변으로 명예 기틀이 밖으로 위협받는 가운데 복권에서 두물치의 난이 났고요. 그리고 두물치의 난은 안정된 항층 질서가 일어났다. 그 외에도 명말기에 이르기까지 떠돌이 유민들이 국법을 어기며 입상금지 지역까지 들어가면서 개척농민의 난, 현명의 난. 보통 그 당시에 나중에 얘기했지만 그 명나라 때는 인구 이동의 특징 중에 뭐냐면 교계 지역, 그러니까 이제 그 성과 성 사이에 있는 지역이 있어요. 대개 보면 이런 지역들은 산맥이나 산이나 강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성과 성의 경계를 나누잖아요. 근데 이런 지역은 되게 이제 뭐냐면 국가 권력이 잘 미치기 어려운 지역들이 되게 많아요. 예. 척척 상중 지역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유민들이 떠도는 유민들이 많이 들어가서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많은 유민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토착인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토착인과 유민들의 어떤 갈등, 사회적 불안 이런 것들 등등해서 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농민 반란들이 되게 좀 많이 일어났다. 이게 특징인데요. 자, 이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난이 평양의 난 같은 것들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외에도 뭐 유교, 육지의 형제 주동의 난, 소작인 폭동, 한간의 세금 징수에 대한 폭동 등 밑으로부터 크고 작은 농민 반란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명나라 중기 이래 이제 그 농민들 축출한 이들 반란은 농민세 궁피의 근본 원인이 되었고 게다가 한간의 부패와 가혹한 조세 수탈이 농민의 궁핍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읽고 있고요. 여기까지 읽고,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볼게 드문치의 난하고 유교 육치의 난이에요. 전형적인 농민 반란 중에 하나죠. 그래서 드문치의 난 같은 경우에는 중국 역사상 최초의 소작인 폭동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있는데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사료를 한번 찾아서 좀 보겠습니다. 드문치의 난 같은 경우에는 요 사료가 있어요. 거기 그 그 사사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따로 한번 여기에서 이제 한번 또 보기도 하겠습니다. 예, 찾아서 볼게요. 아이고 이거 뭔가. 자, 관련된 내용을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두 번째 난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이제 쭉 원문 사료도 있고, 근데 일단은, 여기 부분은 이제 사건의 개요나 전개 과정은, 객관적 팩트니까 얘를 통해서 한번 또 읽어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인증번호는 50번, 50번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치적인 어떤 배경에서 일어난 것보다는 이게 사회경제적 배경에서 일어났다. 그래서 그들의 목소리도 어떤 소작인에게 부과하는 이 외 소작류 외에 여러 가지 부가세 같은 거 이제 부가적으로 부과하는 것을 다 없애달라는 그런 요구에서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요조원이라는 것들을 이제 부과했나 봐요. 그 당시에. 예. 그래서 지대가 아니라 어 아니, 지세가 아니라 지대를 이제 부과한 거죠. 그래서 지주들을 대상으로 이제 일어났던 게 특징인데, 자, 그래서 이제 요 관련된 내용이 명사에 남아 있어요. 명영종 때 이제 내용이 있는데, 정통 13년에 있는 예죠. 소작인 두문치에 나는 익혔다. 그래서 치라는 말 쓰니까 이제 얘네들이 보니까 이제 농민 출신을 알 수 있죠. 첫 번째 아들이 두문 1이겠고, 그 일곱 번째 아들이 두문치니까 두문치를 이제 붙였겠죠. 자, 하여튼 묻히는 본명은 등호 일찍이 현해 하급까지 지냈으나 형편이 사납고 권. 자, 요 말 자체는 이제 명가 입장에서 이제 보는 관점에서 반란이 익혔으니까 그렇게 묘사를 한 거고요. 자, 그 무리가 점점 많아지자 마침내 사형을 공격해서 수비했던 가를 죽었다. 그래서 이제 왜 복건성 중부와 사북부 220여 개의 현을 점거했고 두문치 수소 진평왕이라 칭했다. 이렇게 이제 있고 그 동생은 두문팔이죠. 왜냐면 일곱 번째 그 아들이니까 이제 칠을 붙인 거고 당연히 여덟 번째 아들은 여덟 명 무파이나 붙였죠. 그 얘들 몇 명이나 난 거야? 이 아들만 기준해 갖고 얘기한 거고 딸이면 대학이 많이 났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사람들 보니까 보통 10명 넘게 애를 낳은 것 같아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또 명사에 또 요 기록의 내용이 있죠. 그래서 명사에 보면 두문치 군대가 격파되는 내용이 있고 그의 목을 베었다. 예.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이제 관련된 드물치나 내용과 관련된 명사 관련된 기록이 있고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렇게 줄여가지고 지금 요약해갖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요 원문 내용을 더 자세히 보강해줘. 이런 식으로 명령을 내주면 요 내용을 더 보강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더 궁금하신 분들은 그냥 한번 해보세요. 예. 근데 이게 저희 재미나이가 이제 구독을 좀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제대로 나오는데 3만 원 정도 돼요. 3만 원. 그러니까 그냥 커피값 좀 아낀다 해가지고 보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도움 돼요, 진짜. 예, 그만큼 본전 뽑아.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볼 게 뭐냐면 유교 육칠의 난 관련된 내용이죠. 유교 육칠의 난. 그래서 이 유교 육칠의 난 같은 경우에는 좀 보겠습니다. 이것도 관련된 사료를 좀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유교육체나는 좀 정치적 성격이 강해요. 그 한가운데 어떤 부정부패 때문에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앞에 있는 소작인 성격이 강한, 항쟁이 강한, 뭐냐면, 드무치의 난하고 좀 성격이 약간 다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똑같은 농민반이라도요. 그래서 요거 사건의 개요나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좀 볼게요. 얘가 읽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왜 안 되죠? 잠깐만요. 이게 오류가 나는 것 같은데? 아, 이게 오류가 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제가 이제 목소리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배경을 보면 이제 유군과 파도의 전행. 그래서 그 당시 명나라 때 정덕제 때 무중 때죠. 그때 이제 유군이나 필두에서 파도라고 하는 한간 세력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국정을 농단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은 간직을 팔고 뇌물을 강요했으며 백성들이 온갖 명목의 세금을 걷고 이제 사기 사욕을 하게 되는데 자, 전국의 토지와 재산이 이들 한간 수중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에 저항하는 관료와 백성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때 이제 그 유씨 형제가 이제 등장하죠. 그래서 유교, 육칠 이 사람 보니까 이제 농민 출신이다 보니까 그 이름을 그냥 여섯 번째 아들은 육, 그다음에 일곱 번째 아들 칠 이런 식으로 붙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하북성의 이제 폐주 출신으로서 원래 용맹하고 무예가 뛰어난 인물이었으나 이 지역의 한간 유군의 고향이기도 했고 그래서 유군의 수하들이 유씨 형제의 결핵의 뇌물 요구했으나 형제가 이걸 거부했죠. 그래서 이에 앙심을 품은 이제 한간 세력들이 이들에게 향도 큰 도둑질이라는 이제 누명을 씌우고 강군을 보내서 이제 체포하려고 하니까 살기 위해서 도망친 유씨 형제가 결국에는 도적의 무리에 합산돼서 반란일으켰다. 그래서 이제 유시현재가 반란이 나니까 그 비슷한 처지의 불만색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이들은 특정 근거지를 두지 않고 뛰어난 기동력을 바탕으로 여러 지역을 넘나드는 유격전을 펼쳤다는 거. 그래서 이게 원래는 하북에서 시작됐지만 상동, 하남, 상서, 항하 유역을 휩쓰게 되고요. 남쪽 지역 강속까지 호북 지역까지 진출하게 돼요. 그래서 부패한 관리를 죽이고 가난을 불태우고 창고에 열어서 가난한 백성들 곡식을 나눠주니까 또 수많은 농민들이 합류하면서 세력이 10만 명까지 불어났고요. 그래서 명나라 수도 베이징까지 위협을 받을 정도였다. 그렇지만 이제 이 반란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조정은 누굴 파냐 양일청이라는 사람을 총사관을 임명해서 진압에 나섰고요. 양일청은 군대를 동원해서 강경진압과 함께 반란군을 해서 이간질시키는 해서 결국에 이 반란을 진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역사적 의의를 볼게요. 자, 역사적 의의는 유교 유치된 나는 한간의 부패와 폭정이 명나라사에 얼마나 병들게 했는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고요. 자,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수년간 막대한 군사비와 물자를 쏟아부은 결과 국가와 지방의 재정이 고갈되는 심각한 후유증이 남겼다. 그러니까 한간의 부정부패가 없었으면 원래 일어나지도 않은 농민 반란인데 이런 한간의 부정부패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돈을 뭐냐면 낭비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그 명나라 무종 봉기에 그 당시 이제 밑에 반란 진압 관련된 양일천이나 그 반란 진압했던 장군의 열전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명사에 있는 내용들 내용 있고 쭉 있죠.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신동기에 관련된 내용을 또 보겠습니다. 자, 아까 침에 이제 두무치의 난 읽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내용을 좀 읽어볼게요. 자, 1464년에 영종이 죽자 18세의 헌종, 성화종이 이제 성화제가 이제 즉위했다. 그래서 형제는 35세의 만기비를 편애하고 그에게 인사권과 궁중인을 맡겼다. 또한 왕직도 총애하여 그에게 이제 정치를 맡기니 이 왕직은 그 앞에 정통제 때 이제 왕직하고 좀 달라요. 예, 이름이 동명이인이고 부패는 극에 달아서 사회가 어지러웠다. 이때 평양상구에서 유통이 반란일으켰다. 예, 여기 상구라는 말에서 볼 수 있듯이 이게 변경 지역을 그러니까 성과 성의 번개 지역을 좀 얘기한 것 같아요. 거기에 산맥들이 쭉 있다 보니까 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는 그 교계라고 하죠. 예, 변계 교계라고 하는데 그 당시 교계 지역이 상당히 인구 이동 지역에서 많이 이제 집중돼 있기 때문에 여기에 치안이 좀 불안한 지역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때 이제 평양상구의 유통이 대란이 일으키니 이 난에 참여한 유민은 100만 명에 이르렀으며 명옥의 농민반의 규모를 헤아릴 수 있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래서 1505년에 홍시제가 죽자 14살 소년이 즉위했으니 이게 무종 정통제다. 그래서 무종의 호색과 음행으로 정치에 혼란에 빠지고 더욱 한계 유군 등 8명의 한간을 총애하면서 정치를 맡기니 이들 8명의 한간이 그 세간에선 정덕시대 8호라고 한다. 그리고 이때 앞에 설명한 유유와 육치의 난이 일어났죠. 예.
자, 그다음에 이자성의 반란과 이 명예 멸망 과정을 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은 상당히 중요하죠. 예. 그래갖고, 여기 있는데, 이제, 요 내용들, 좀인데, 이때 이제 이자성의 반란이 일어날 때, 그 이자성 혼자만 일어난 게 아니라, 원래는, 그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받고는 청나라 공격 때문에, 또, 이걸 막대한 이제 군대, 군사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금 징발도 많았고, 또 대규모 홍수나 가뭄, 이런 것들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복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대규모 반란 지역들이 이제 형성이 됐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이제 전국화되면서 점점 커지게 되는데, 이때 이자성만 활동했던 그것이 아니라 여러 지역들 이제 세력들이 활동했죠. 막 왕가륜, 고용상, 장영춘 등등 이런 세력들이 있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도 이제 광자중사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 중에 이제 장영춘이라는 인물이 좀 특이한데요. 이 사람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이 나왔어. 이 사람은 자기 병력을 이끌고 저쪽 어디까지 갔냐면 사천까지 갔어요. 예, 사천에 딱 들어가서 밖으로 나오지 않아. 그리고 이 사천에서 그 당시 대규모 사륙전을 펼쳤던 인물이 이 장영춘이라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장영춘 관련돼서 한번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요게 일어난 배경 관련된 내용이 그 앞부분에 설명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사실관계 기술이기 때문에 요 부분은 여기까지는 한번 좀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읽는 것보다는 저도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예, 여기 챗 GPT 이용해서 이렇게 챗 GPT가 더 빠르다고요 읽는 거는요. 예, 그래가지고 일단은 얘를 통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얘가 이거는 읽는 건 빨라가지고 일단 요금 읽을 때는 얘한테 시켜야 될 것 같아요. 사- 조사는 이런 인데 예. 여기에서 예전에 한번 장영춘 관련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기출문제 장영춘이나 인물 좀 더 살펴볼게요. 예. 이 사람은 이제 강자 중국사 인기 있는데 여기는 없기 때문에 얘는 설명을 잘 못하지만 일단 하는 김에 간단하게만 살펴보니까 보겠습니다. 자, 장영춘 인물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제 명말 농민정쟁에 참여했던 인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초창기 때는 이자성을 이제 연합했지만 곡 세력을 이제 달리해서 독자적인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대서군이라고 이제 했고 사천을 점령하고 서나라를 이제 세웠어요. 대서단 정권 세웠는데 요 부분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어요. 이 장영춘이. 그래서 1644년 북경이 이자성에 의해서 함락되고 멸망하자 장영충은 사청성 성도로 입성을 하게 되고요. 이곳에서 이제 이른바 스스로 대서왕이라고 이제 황제에 지칭하고 뭐냐면 정권을 세웠는데 이게 대서 정권이 나죠. 사천은 곡창지대이자 전략 요충지였는데 장영충의
통치는 극히 폭력적이었다는 거. 그래서 이 사람이 상당히 공포 정치를 했어요. 그래서 반항하거나 의심된 자는 무차별 학살을 했고, 그때 이제 사천 지역의 주민들이 대규모 사격을 이제 했다. 이렇게 이제 하고요. 그래서 이제 사조에는 사천의 사람 머리가 3천 쌓였다. 이렇게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그 폭정 때문에 민심이 이반돼 이제 많은 세력들이 장혁준에 대응을 했고요. 그래서 1646년에 청군이 남하하면서 장혁준이 점차 궁지에 올렸고, 그리고 1647년 사천서 서부에서 명나라 잔존세력과 청군의 헌공을 받아서 패배해서 부하에게 살해됐다라는 설이 유력하죠. 죽었는데 정확한 걸 어떻게 죽었는지 잘 모르겠고, 이런 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그 평가 내용을 좀 보면요. 상당히 이제 역사학계에서 그의 학살 규모가 가장된 기록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도 상당히 무차별 폭정이 일어났고, 부인하지 않는다. 얼마나 이제 학살했냐면, 사청을 점령하고 나서 그 과거 시험을 보겠다고 이제 공지를 해놔요. 그러니까 과거를 보기 위해서 사천성 성도였던 이제 그 중경인가?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몰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에 참여했던 신사계층들 군대에 부하고 대규모 학살해갖고 죽여버리는 그런 이제 만행을 저질렀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사천성인과 상당히 격감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텐데, 그래서 이 장영춘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좀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여기는 이제 앞에서 읽었으니까 넘어가고, 자, 이때 이제 농민반란군은 여러 농민반란군들 함양에 집결해서 대책을 강구했다. 왜냐하면 그다음 명나라가 이제 그 홍수준 임명해갖고 이제 그 반란 진압하려고 하니까 거기 모인 거야. 그래서 평양에 집결한 농민 반란군이 이제 뭐 했는데 위견이 일치하지 못했어요. 그때 이제 집결한 농민 반란군들 보면요. 농민군 수령했던 트방이었던 고용상, 팔대항 장영춘, 마수웅, 나여제 등인데 이자성은 특강 밑에 시하에는 팀장이었다. 이자성을 특강이라고 부르는 것도 여기에서 이제 유래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 설명에서 직결돼 갖고 논의를 했던 내용이 강제중국사에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알고 싶은 분은 거기에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때 이재성이 나서서 적극적인 공세를 주장했다. 그 고용상과 이재성 부대는 명조의 발생지 봉양. 요것도 이제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준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봉양에 강남 지주들을 이 땅을 다 뺏고 이제 쫓아내고 이들을 또 강제로도 봉양에 이주시켰어. 3인 정책을 했죠. 그래서 요 내용이 예전에 한번 객관식 기출 문제 강남 지주 그러니까 홍무제 정책 관련돼서 한번 시험에 나왔고요. 자, 하여튼 봉양을 공개하고 왕릉을 파괴하니 명주의 위신에 큰 손상이 있게 되었다. 특히 이제 순경 9년에 특강이 그 정복에 체포되자 이제 이자성이 이제 이 특강의 군대를 그대로 이어가서 됐죠. 그래서 이자성 관련된 내용 있고, 그래서 이자성이 이제 요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이자성은 성서연 미지연 출신이다. 그의 가정은 이갑제의 니장호 역영화군 지방의 지주였으나 니네에 도망간 호구에 부역을 연대 책임하면서 몰락했다. 자, 이자승은 이제 그 후에도 역졸이 되었다가 후에 군대에 들어가 오반을 일으켜 고용상 부대에 이제 가담하였다. 반란에 가담했다는 거고요. 자, 이자성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요 사람은 좀 자세히 볼수 읽어봐야겠죠. 예전에 기출문제 한 두 번 정도 나왔기 때문에. 자, 이자성 군대는 한때 위기에 몰렸으나 지식인 이항가, 우군성. 자, 이 이항가, 우군성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이자성 군대의 브레인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그 이자성 군대의 어떤 이데올을 또 제시를 했고, 그 때문에 농민들부터 많은 또 지지를 받게 됐던 것이 이 이항가, 우군성이 내걸었던 이런 농민들을 위한 정책 때문에 그거든요. 이 사람은 또 공통적으로 이제 과거의 어떤 불합격자죠. 지식이 출신이면서 과거의 불합격자 과거 시험 봤다 이렇게 떨어졌던 사실 때문에 과거의 제도의 어떤 모순점 이런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과거 제도가 뛰어난 인재 선발하는 어떤 순기능도 있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떨어진 사람들 분명히 이들도 유능한 사람인데 그 몇 점 차이가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들을 이제 뭐냐면 분노케 하는 그 원인이 되었다. 이들에게 뭔가 떨어지고 나서 뭔가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뭐 일자리나 이런 것들 그에 맞는 일자리를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거의 지식인 백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문제점, 불만이 있겠어. 그래서 과거 제도가 너무 거기에 그 많은 패배자를 양성하게 됐고, 그래서 이한과 우금성 같은 사회적 불만 세력들도 키우는 어떤 문제점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이한과 우금성 등을 맞아요. 새로운 개혁안을 제시하면서
농민반영을 수령해서 이작 황제 자리를 넘보는 정치 지도자가 됐다. 자, 그는 이함의 권유로 신분에 상관없이 토지를 균등하게 분배하고 3년간 조세 감면 이런 걸 내세우면서 농민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됐다. 자, 그 낙양을 함락하고 이곳에 복항으로 있던 시종 황제의 이제 아들 상순을 이제 뭐냐면 그 처형했다. 자, 이어 이제 호북의 요충지였던 양양을 양경으로 이제 그 삼고 스스로 신순왕이 되어서 접근했다. 이 사람이 세운 왕이 이제 그 왕조가 순왕조야, 순왕조. 신자는 어차피 이제 매치니까 너무 떨어져 나가고 순왕조야. 요 내용이 예전에 한번 기출에 나왔어요. 여기 이 내용이. 그래서 이 사람이 세운 왕조 이름이 한번 시험에 나왔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재성은 다시 서안으로 이제 서경을 곤치고 국볼 대순이라 하였고 마침내 북경을 진격했다. 근데 이 북경의 이제 정예병들이 어디에 있었냐면 주로 이제 산해관에 있었죠. 그래서 그 앞에 이제 영원성이 이제 원수왕이 지키고 있다가 떠져 나가고 청나라가 이제 바로 상해관까지 이제 있었고 그래서 산해관을 둘러싸고 이제 여기에서 대치하고 있었어요. 명나라 정예병은. 근데 요 이자성이 후방을 공격한 거죠. 뒤통수를 치게 되는데 명나라는 이제 정예병은 없고 좀 호위 병력이나 이성급 부대들 좀 약한 병력들만 있다 보니까 쉽게 뭐냐면 그 명나라의 북경이 점령당했죠. 이자성에 의해서. 그래서 당시 명예 정예 부대는 만주 방면으로 이제 후금을 맡겨서 산해관을 지켜가고 있었고 북경주도 병력은 후방의 예비군에 불과했으므로 북경은 쉽게 함락되고 이자성은 자금성에 입성했다. 그래서 명나라 순정제가 자금성 북쪽의 경산에 올라가 스스로 목며 자살하니 그의 나이가 35살 였다. 그래서 명예 이제 건국한 지 276년에 이자성의 농민반란군에서 멸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부터 이제 이자성이 들어오면서 오상계와 이제 이렇게 이제 갈등 관계가 있고 그 오상계가 이제 누구한테 붙었어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청나라 때 이제 붙었잖아요. 그리고 도로곤이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순치제가 어리기 때문에 도로곤이 섭정을 하고 있었거든요. 도로곤이 군대에 끌고 결국에 북경에 입성했다. 그래서 이 도로군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죠. 이 사람 관련돼서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가정까지 그래서 요 내용은 사실관계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읽는 게 아니라 얘한테 시킬게요. 예. 아, 아, 아. 이거 하나 더 띄워놓고 해야 되겠네. 지우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려갖고. 예. 자, 청나라가 어떻게 이제 이자성을 격파했는지 그 과정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도르곤이 입성하자마자 먼저 했던 것이 뭐냐면 순경제의 시체를 찾아내서 제사를 지내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뭐냐면 순경제의 원수를 갚아줬다. 그리고 이제 있고 이런 행위를 하는 이유가 다 이유가 있죠. 이게 뭐냐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명나라의 정통을 이어받았다. 원수를 갚고 그걸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 어떤 정당성 그리고 앞으로 이제 그 명나라 전역을 지배하게 되는 나머지 영토를 지배할 때 상당히 정당성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정당성을 계승했다. 우리가 명나라의 그 정통을 이어받아서 명나라 원수를 갚아주고 정통을 이어받았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죠. 그리고 예전에는 알지만 이 도둑군을 비롯해서 이제 후에 계속됐지만 청나라 군들이 이제 명나라를 이제 정복하는 것을 요구했던 것이 변발이에요. 예, 변발을 통해서 자신의 이제 항복의 어떤 증거로서 이제 변발 한쪽에서 요구했는데 똑같이 북경 입성 후에 병발을 이제 북경 시민들이 요구했다. 이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이 도도군이 예전에 한번 기출문에 나왔죠.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 물어본 문제가 예전에 시험 문제에 나왔거든요. 이 정확한 명칭이 뭐야? 예,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한번 도노군 관련된 내용까지 이거는 뭐 배경 설명이고 하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예,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났기 때문에 나올 가능성이 또 있겠죠. 이 사람에 대해서. 예.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북경 입성 당시에 도로곤 행적 관련 원문 사료 내용을 좀 볼게요. 청사고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요거 이제 도로곤전에 있어요.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이제 여기 그 관련된 내용이 제가 이제 기출 사료에 나왔기 때문에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경문을 내렸는데 입성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군사를 일으킨 것은 너희를 위해서 왜 너희 군주 아버지의 원수, 그러니까 이자성을 원수를 갚는 거다. 너희들 땅과 재산을 탐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의로운 전쟁을 했다. 그래서 이제 도적은 이미 멸망했으니 너희가 각자 생업에 안창해라. 이후 이제 우리 군대가 있는 곳마다 함부로 움직이는 걸 허락하지 않을 것이니 만약 저항한 자가 있다면 반드시 섬멸할 것이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나서 곧바로 이제 승정제에 의한 국상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 군신 3일 동안 참제, 무고한 상고 입독했다. 그래서 이런 행위를 통해서 이 당시 이제 명나라에 우리가 원수를 갖고 청나라가 명나라를 계승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어떤 자신의 어떤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중국 전역을 지배하겠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이단으로 또 이제 했던 것을 앞에서 또 변발령 같은 것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내용들 이제 파악을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명 정권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요. 남명 정권도 예전에 한번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까지 기출문제 한번 나왔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요게 너무 설명이 짧게 돼 있어. 예. 그래갖고, 그 남명 정권 부분은 좀 약간 이제 챗GPT, 아니, 저기, 재미나의 학습을 통해서 좀 더 살펴보고 하고요. 일단 이거 다음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